연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있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강혜경 씨 역시도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밤 늦도록 강혜경 씨 검찰 조사를 입회했던 분이 계십니다. 문건일 변호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된 말씀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은 첫 출연이십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죠. 네. 아닙니다. 그 창원에 내려가셔서 강혜경 씨 변호인으로 화요일 검찰 조사 입회를 하셨는데요. 총 몇 시간 정도 조사 받으셨어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요. 네. 저녁 이제 9시쯤부터 열람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11시간? 11시간. 네. 아이고야.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신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주로 검찰 11시간의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로 네. 어떤 걸 물어보던 거예요? 이번 핵심이라고 하면 그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네.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 어떻게 있었는지 그거를 명태균 씨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이를테면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개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걸 근데 11시간 동안 이 얘기를 좀 물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정말 오래 걸렸던 집요하게 묻는군요, 네. 검찰도. 이제 오래 걸렸던 이유가 네. 그 강혜경 씨가 어떤 건은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하시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제 강혜경 씨 컴퓨터에 있는 그 파일들 있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위한 파일들, 뭐 로우 데이터라든지 결과 보고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보고 예. 그렇게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제 조작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도 좀 세부적으로 슬라이스해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전 조사 때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대선 여론조사,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 검찰이 신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물어봤습니까? 오전에는 이제 뭐 날짜로 보자면 네. 21년 5월 경부터 네. 이제 하나하나씩 그 개별 조작이 의심되는 폴더들을 열어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공표 조사였죠. 비공표 조사가 총 19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이제 조작 의심이 가는 한 11건 정도를 일단 들여다보긴 했어요. 그거를 네. 순서대로 오전부터 들여다봤고 예. 오전에 한 2건 정도 보고 두세 건 정도 보고 나머지는 오후에 네. 이렇게 보는 순서였던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언론에 보도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유리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가 총 81차례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공표 비공표로 나누면 이제 공표 여론조사가 58번 있었고 나머지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11건을 놓고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네. 이렇게 얘기를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11건 가운데 그러니까 조작의 양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 대목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날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표본 자체를 뭐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뭐 배수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그 신뢰도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치에 대한 뭐 일부 가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한 뭐 소위 뻥튀기라고 부르는 예, 뻥튀기 뭐 그런, 조사. 네, 예. 방법이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 일명 그리기라고 해가지고 그리기. 예. 네, 뭐 아예 없는 로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있는 로 데이터에 그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예. 뭐 답변을 안 한 거를 이제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예. 여론조사 내용의 신뢰도 측면에서 조금 보강을 하는 그런 작업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뻥튀기고 다른 하나는 하나는 그리기. 그리기. 네. 그러면 두 가지 양태의 일종의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있었다. 그 뻥튀기는 저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샘플 수가 2,000 샘플이다. 그러면 원래 확보된 그러니까 실제로 돌린 거는 그 500개 샘플인데 이 네. 500개를 곱하기 4 해서
만들어 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면 그렇게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제 요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뻥튀기 수법은? 네, 전체적으로 맞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여론조사에는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쿼터? 네, 예. 연령이라든지 예, 아니면 예, 성별이라든지 예. 지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비중이 조금 맞게 그렇습니다. 갖고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라고 평가를 받는데 맞습니다. 예. 그 일단은 전체 표본을 돌려보니 뭐 500개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표본들의 경우에 한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이걸 조금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전체를 뭐 곱하기 몇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뭐 여성 쿼터가 조금 부족하다. 아, 뭐 여성 응답자가 뭐 예를 들어서 700건이었는데 그중에 200건밖에 안 된다. 예. 그럼 여성 응답자를 조금 더 뻥튀기를 시킨다거나 아, 네,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고서상에는 예.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됐고 예.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예. 판단이 들도록 조작을 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쿼터별로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층이 그 답변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여론조사들도 샘플링을 할 때 뭐 20대 그 표본이 너무 낮아서 많이 돌려야 그 실제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부족하다. 200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일종의 이제 작업을 통해서 700개로 만들고 네. 뭐 청년층이 부족하다. 그러면 청년층도 좀 그냥 그 부풀려 가지고 몇백 개의 샘플을 뭐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쿼터별로 뭐 지역의 경우에 뭐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이 뭐 응답률이 낮다. 그럼 거기를 더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강혜경 씨가 처음부터 그 조작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정상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뽑아내고 네. 그거를 이제 명태균 씨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아. 사실 명태균 씨가 소위 그걸 들고 뭐 광을 팔러 예. 다니려고 하시면 뭐 본인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주변에 한 얘기라든지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안 맞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조작을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본인이 당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을 짜면 이번에 선거에서 몇 % 표차로 승리할 거야라고 본인이 예측을 했는데 네. 강혜경 씨가 실제 돌려보니까 그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발언한 바에 맞추기 위해서 잘 나온 여론조사를 폐기하고 막 명태균 씨 발언에 조사를 맞췄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그런 취지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강혜경 씨 진술에 따르면. 이야, 네. 이거는 충격인데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처음부터 강혜경 씨가 조작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제 쭉 지금 이게 2020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는 한 10년 정도 같이 일을 해온 사이인데 네. 본격적으로 조작이 시작된 시점 그럼 언제입니까? 사실 지금 가장 처음 의혹이 된 이제 예비 후보자들 예. 리나 뭐 대선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추가로 의혹이 되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 사실 2020년부터 네. 문제되는 거라서 예. 이게 의혹되는 건들마다 이제 조사를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제부터라고는 지금은 특정은 조금 예. 힘들고요. 예, 예. 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조작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라고 진술이 되었고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예, 오세훈 예.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서 예. 앞으로 강혜경 씨가 나가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예. 방법대로 예. 자료들을 하나씩 들춰보고 예.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예. 그때 당시에 뭐 녹취는 어땠는지 이런 거 듣고 이제 기억 환기시키면서 진술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 바이 건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세부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선만 먼저 얘기를 해보죠.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니까 대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화요일 날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는 뻥튀기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다른 하나는 그리기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그리기 방식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그 명태균 씨 녹취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네. 뭐 젊은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좀 가져와서 그것 좀 젊은 아들 아이나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응답을 한 것처럼 뭐 데이터 자체에서 아. 좀 손을 봐가지고 그거를 결과에 반영을 시키는 방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대선에서는. 근데 이거 그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게 그 그러니까 없는 걸 그리기라는 게 예. 가장 문제됐던 게 사실 예.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네. 그 이준석 당대표에게 보내는 예. 그 여론조사 그래프 의천 관련된 거. 의창. 네, 예. 네, 의천 관련된 거. 네. 그 건 관련된 거였는데.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와라. 네네네. 예,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그 이기는 조사를 지시를 하죠. 네. 그 녹음 파일에 따르면. 네. 예.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네. 실제로 로 데이터와 상관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도록 지시를 해요. 로 데이터와 상관없는 그래프를 그려라. 네, 결과치를 그냥 아예 뭐 데이터를 만들어라. 무시하고 만들어 버린 거죠. 데이터를 여론조사인데 데이터를 무시하고 네네네네. 그래프를 만들어라고.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그 보고서에만 그렇게 반영이 된 거죠. 사실 그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결과 보고서가 중요하지 그 데이터 검증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온 보고서만 보지 이게 그 네네네. 로 데이터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꼼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네. 대체로 어쨌든 조사 보고서만 보고 와 뭐 몇 퍼센트 앞서 대체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리기라는 단어가 네. 그래프를 주로 그렇게 그렸다. 그래프를 네네네. 그렸다. 그래서 진술들이 좀 그리기. 나오셔서 그래서 그리기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뻥튀기요, 다른 하나는 그리기 방식으로 네. 여론 조작이 진행되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검찰이 자료로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 진술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리기 방식은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건데요. 네. 그러면 김영선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육성 파일이 나와서 국민들께 이제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 네. 그러면 김영선 의원 때부터도 여론 조작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 이준석 대표한테 당 대표한테 그때 당시 간 그 건에 대해서는 여론 네.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이 됐고요. 아, 그 이전에 뭐 비공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술하신 바는 없으셔가지고 예, 향후에 검찰 수사가 뭐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진술을 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이준석 대표에게 갔던 것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전체 81차례의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공표든 비공표든 다 떠나서 딱 11건에 대해서만 이런 조작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그 11건은 비공표 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공표. 예. 공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네, 심의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작은 하지 않았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강혜경 씨도 진술을 하셨고 명태균 씨도 그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 대상에서 공표는 제외가 됐었고요. 다만 그 비공표 조사 이후에 이제 면밀 조사, 네. 면밀 조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찰에서 제시하시긴 하셨는데 강혜경 씨는 뭐 관여한 바 없어서 뭐 조작하신 바도 없고 그게 뭐 조작이 안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알기로는 일단 그렇게만 진술을 하신 상태입니다. 검찰이 면밀 조사와 관련해서 주로 질문하는 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일단은 응답률이나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뭐 연령별 응답률, 뭐 지역별 응답률, 아니 예. 뭐 전체 응답률, 아니면 전체 표본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네. 주로 의심을 가졌던 거는 면밀 조사에서 그 뭐 30대보다 이제 20대 그 응답률이 좀 지나치게 높았다거나 보통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10% 정도 응답률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예. 네, 몇 건의 면밀 조사에서는 거의 14%에 육박하는 그런 응답률을 가졌다거나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뭐 관여한 바는 없으셔서 어. 네, 사실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 예.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죠. 근데 왜냐하면 당시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카콜라를 하면서 20대로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었지만 네,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20대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었고 네. 그리고 대체로 5060 세대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혹여라도 그 20대 응답률을 좀 면밀 조사에서도 그 일종의 이제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응답률을 높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높은 응답률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혜경 씨가 아시는 바가 없어서 제가 더 알 수는 없고요. 네. 네, 앞으로 조사를 지켜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밀 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의심하는 바는 있지만 네.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가담한 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관련된 진술 이제 조사에 협조하지는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더 물어보거나 뭐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는 대목은 좀 어떤 대목이 있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와 더불어서 네. 명태균 씨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 들었는지 예, 그 부분이 주로 질문이 들어왔었고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비 후보자들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뭐 공천 관련한 대가를 빌미로 다른 사람의 돈을 통해서 뭐 여론 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여론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 본인은 지금 그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진술을 통해서 그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해서 이 여론 조사를 활용했다라는 측면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는 주로 명태균 씨가 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많이 나왔던 단어가 직보라는 건데. 직보. 네네네. 네. 뭐 명태균 씨가 뭐 당시 대통령 후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여론조사 결과지를 가지고 직접 보고를 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캠프 내 맞아요. 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예. 있을 건데 예. 담당자한테 전달한 게 아니고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했다.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에게 가서 뭐 돈을 받아 오려고 했다. 예. 뭐 이런 측면이 조금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예. 뭐 얼마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 그 6천만 원? 네, 6천만 원 관련된 이제 지불각서 예. 그 건도 사실 그 명태균 씨 본인이 그 예.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강혜경 씨가 그거를 P&R에 전달을 해서 그 미수금을 예. 좀 유예 받는 예. 용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나중에 이제 돈 대신에 그 김영선 씨 공천을 받아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 미수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P&R 뭐 지불각서에도 그 내용이 조금 드러나 있죠. 직보에 관한 내용이. 그렇군요. 요 관련해서도 이제 어제 한겨레 단독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명태균 씨가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P&R 리서치의 서명원 대표로부터 왜 이거 여론조사 한 지가 언젠데 왜 돈을 안 주냐 미수금 빨리 줘라라고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지불각서를 써주고 6천만 원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이 이제 오면 6천만 원 갚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각서를 써준 거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죠. 김건희와 돈 이게 처음으로 등장해서 어제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켰던 보도인데 이 관련해서도 화요일 조사에서 조사를 받으신 겁니까? 요 각서와 네,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여쭤보시진 않으셨고요. 검찰에서 다만 예. 그 P&R 대표에게 강혜경 씨가 지불한 돈이 있으세요? 그 미수금을 일부 변제를 하셨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떤 거냐라고 예. 물어보셨어요. 그 예. 질문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에서 그 예. 강혜경 씨의 녹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들이 조금 보이잖아요. 예, 강혜경 씨가 예, 뭐 예. 중간에 뭐 돈을 뭐, 착복을 했다더라 예, 예, 아니면 예. 뭐 문자로 협박을 했다든 뭐 이런 내용 의혹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을 하시려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강혜경 씨 본인은 그 돈을 전부 다 갚지는 못하셨고 한 2천만 원 정도 갚으셨는데 예. 그 돈의 출처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제 세비 관련해서 예. 넘겨준 돈 중에 본인이 김영선 의원 밑에 있을 때 못 예. 받은 임금이랑 퇴직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강혜경 씨가 이게 책임을 지는 돈이 맞는가에 그렇죠. 대한 의문이 예. 조금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명태균 씨에게 좀 같이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이 부분을 무시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뭐 서명원 대표가 그거를 들고 와서 네. 뭐 찍어라라고 하시니까 일종의 보증적인 성격으로 네. 그때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최근에 김한정 네네. 김한정 회장. 그러니까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의 일종의 후견인, 뭐 팬클럽 회장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강혜경 씨 통해서 3,300만 원의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련된 것 이외에 강혜경 씨가 돈을 꿔달라고 해서 뭐 1,000만 원을 꿔달라고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문제를 이제 돈 착복 뭐 이런 그 분란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배경 설명을 변호사님께서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서명원 대표가 돈을 달라고 압박을 하니까 어쨌든 실무자고 명태균 씨는 해결할 뜻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돈에서 2,000만 원을 우선 변제를 해줬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네. 중요한 거는 그 각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써주냐 당신이. 그래서 네. 문제를 삼았다는 건데 명태균 씨는 그런 각서를 써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여러 차례 드러나긴 하는데요. 네. 일단 각서에서도 그거는 안 줘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 그렇게 안 줘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줘야 되는 돈인데 예. 뭔가 뭐 다른 약속을 받았다거나 뭐 그렇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제 안 줘도 되는 돈이다라고 명태균 씨가 뭐 생각을 했을 여지는 있죠. 그 가령 뭐 예비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전에 언론 보도도 났습니다만 그 차용증을 써줬는데 그거를 이제 명태균 씨가 그 가져오라라는 지시를 하셨다가 사실 실패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차용증 쓴 거 도로 가져와라. 네네네. 그걸 왜 써줬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예. 하시면서 예. 그거를 이제 가져오라라고 했는데 그 뭐 그게 일종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뭐왜 그렇게 그 각서도 써주지 마라, 차용증도 하지 마라, 증거를 남기지 말라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본다면 네. 사실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보험적인 성격으로 사실 작성을 해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액의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거는 명태균 씨 본인도 용납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기서 이 명태균 씨는 씨, 그 네, 예비 후보 이 씨. 예. 예비 후보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명태균 씨와 그 알고 지낸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차용증을 처음부터 뭐 소액으로 써주긴 하셨거든요. 예. 얼마를 네. 써줬어요? 그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2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2천만 원짜리 하나랑 1억짜리 하나 어. 이렇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예. 1억은 소액이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여튼 이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줘라 했는데 네네네. 배 씨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가져와라. 네네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이 예. 잘 안 됐을 경우엔 그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 그 명태균 씨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그런 일련의 행위들로 보았을 때 PNR 대표에게 그 각서를 왜 써줬느냐라는 네. 부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조사 과정에서 직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네.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검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에게 직보한 몇 번입니까? 숫자는?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대선 관련해서 한 여론 조사는 그 명태균 씨 본인 말로는 네. 이제 강혜경 씨가 들으신 거죠. 강혜경 씨가 듣기로는 명태균 씨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뭐 이거를 들고 가서 뭐 가가지고 뭐 설명한다. 설명을 예. 하겠다. 뭐 돈을 예. 받아오겠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캠프 담당자랑 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뭐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주변에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명태균 씨가 활용을 하신 게 아닌가. 그게 실제로 뭐 됐든 안 됐든 네. 그런 발언들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뒷배는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검찰이 확인한 그 직보
몇 차례인지 이거는 좀 그거는 사실 그 명태균 씨 본인 진술이랑 명태균 씨 핸드폰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어제 국힘 당사 예.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네,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로 압박을 해서 뭐 자백을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예. 다른 간접 증거들과 합쳐서 뭔가 그 진술을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을 시킨다든가 예. 이러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질문 과정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강혜경 씨가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조사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된 질문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묻든가요? 묻지 않던가요?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진 않으셨고요. 그 각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네. 그 검찰에서 그 강혜경 씨가 어떤 돈으로 그거를 지불을 했는지 예, 그런 의혹들을 조금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려고 물어보신 거라서 그 관련해서 한두 개 진술만 하고 사실 각서는 다시 기록으로 들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그러면 총 못했고, 6천만 원 중에 2천은 준 거네요. 네, 그 6천여만 원 서명원 중에 대표한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변제를 하고 이제 그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2천만 원이 갔다라는 내용도 검찰이 확인을 했던가요? 네,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 그 참고인들 뭐 서명원 대표 포함해가지고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여요. 예. 네, 질문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네, 그 관련자들이 뭐 진술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예. 사실 그 각서 같은 경우에도 서명원 대표가 직접 제출을 했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예.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당사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사실 여러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순서라서 네. 예, 다른 진술들 참고인들 진술들 기초로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쨌든 이제 어제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제라고 하는데 화요일 날 빠르죠. 그러니까요. 막 하도 저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헷갈립니다. 화요일 날 그 검찰 조사에서는 요 내용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들도 좀 추가로 검찰이 물어보던가요? 일단은 월요일에 그 사생에서 오시훈 시장 관련된 추가 고발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사생. 화요일에는 그런 걸 묻지는 않으셨고요. 예. 이제 월요일에 관련된 질문들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월요일에는 그럼 그때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입회를 네네네네. 했었는데 예. 월요일엔 이제 그 고발과 관련된 뭐 고발 보충 진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뭐 그런 취지로 이게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여론조사가 몇 번 있었고 본인이 관여한 게 어느 정도가 됐는지 월요일 날도 변호사님 입회하셨습니까? 아니 입회를 하진 않았는데 예, 그 이제 전달을 변호인단들끼리 받으셨으니까 네네네. 예.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타임라인은 지금 나왔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그 비공표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입금이 언제 됐는지 네.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예.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김한정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김한정 회장님 하고의 그 관계 뭐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예. 그리고 언제 처음 만났는지 실제로 뭐 강혜경 씨가 뭐 들어가서 만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월요일 날은 주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그 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좀 그리고 돈이 얼마가 오고 갔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선거에 이분이 깊이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은 어떤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던 거군요. 월요일에는. 네, 맞습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걸 물어보고 화요일에는 여론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고 뭐 이런 건데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모두 11차례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쭉 공유를 하실 테니까요.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확대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뭐 어제 국민의힘 뭐 순차 압수수색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만 뭐 당사와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공천 관련된 자료를 이제 뭐 다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서 뭐 여론 조작과 창원 산단 같은 이권 개입 문제는 검찰이 확실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더라라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전 변호인.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강혜경 변호인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얼개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네, 언론 보도된 것들 기준으로는 다 물어보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11차례 예. 조사를 받으신 거고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속하고 기소하려는 거는 이제 예비 후보자들 건과 묶어서 대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기소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먼저 기소를 하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의혹 보도된 그 뭐 창원 산단이라든지 예.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더 수사를 해보고 아마 분리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예. 그 같이 기소를 하려고 했으면 아마 이번 주에 강혜경 씨를 한 번 더 조사를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건 같은 것도 그 강혜경 씨가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분이 특정이 예.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조사가 오래 걸리는 걸 검찰도 알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뭐 이번 주 조사가 안 된다면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분리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의혹들은 사실 지금 다 면밀하게 보고 있죠. 만약에 분리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터지게 될 뭐 추가 의혹들까지 묶어서 뭐 네. 차례차례 기소가 될 여지도 있고요. 검찰에서는 조금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구속적 부심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죠? 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세칭 7,62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 이것은 김영선 전 의원 소위 얘기하는 세비 반띵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 말고 예비 후보 요거 플러스 예비 후보들에게 각각 1억 2천씩 2억 4천 받은 내용 요거까지 합쳐서 일단 선기소를 하고 나머지 오세훈 전 시장 이슈 또 포항시장 거제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전반에 대한 것들은 분리해서 추후에 더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검찰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적확하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없음을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뻥튀기와 그리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을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불러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함부로 소환을 하기는 아마 검찰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거 강혜경 씨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증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뭐 보고하는 거를 직접 봤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확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명태균 씨의 그러한 진술을 본인이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만약에 뭐 대통령실이든 김건희 여사든 이렇게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는 확보가 되어야 네. 이제 불렀을 때 물어볼 말들도 생기고 예. 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마 조사를 하시긴 힘들 것 같고요. 의지는 있어 보이세요?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줘야죠. 네, 네. 의지보다는 이제 네네네. 증거가 나오면 안 네네네.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네네네. 그런데 그 증거는 아직 확보를 못한 걸로 보인다.
소위 네, 얘기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국힘 당사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뭐 별게 없다는 네. 게 오늘 아침 보도의 신명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다 폐기하거나 오래된 네. 자료라서 뭐 있어야 주지 뭐 이런 컨셉으로 김상호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모릅니다. 또 검찰이 뭘 들고 갔을지는 알 수가 없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뭐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상당히 건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여론 조작과 관련된 뭐 경선이 됐든 아니면 지방선거가 됐든 또는 뭐 재보궐선거가 됐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의 여론 조작이 횡행했던 것 같다. 그리기와 뻥튀기 방식으로. 근데 그것은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또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던 당대표 선거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또 뭐 재보궐선거 뭐 이게 쭉쭉쭉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하는데 강혜경 씨가 들고 있는 증거 가운데 몇 건입니까? 다 합치면 헤아려 봤을 때.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제 여론조사를 계속 수행을 하셨고 그 몇 년 동안 그 명태균 씨 지시 받아가지고 조작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몇 건이다라고 특정하기가 사실 지금 힘든 단계고요. 그래요. 예, 예. 그 너무 하나는- 많아서 그런 네네네네. 겁니까? 그리고 그 건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게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 그때 그 원래 보고서를 뭐 전달했는지나 이런 것들 여부도 예. 사실 뭐 녹취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리고 해당 로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열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너무 많다 뭐 몇 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네, 일단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녹음 파일이 더 나올 가능성에 저희 기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새로 등장할 거다라고 그 예고편을 띄우고 있습니다. 예. 그 강혜경 씨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그 녹음 파일이 더 있을까요? 그 수많은 언론 예. 여론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네. 그 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될지는 그 뭐 여론 조작만으로는 여론 조작도 사실 큰 불법성을 띠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명태균 씨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뭐 소위 광을 팔고 다녔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어야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 핸드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아마 다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수사를 하시겠죠. 네. 근데 지금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그 어제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7개 지역구에 대한 그 자료를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윤상현 당시 그 공관위원장이죠.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인데 그때 당시에 두 부위원장, 공관위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할 방침이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녹음 파일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등장한 경우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상욱 그 여의도 연구원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의도 연구원 차원이 아니라 개인 뭐 중구와 관련된 뭐 게임 다 끝난 다음에 가져올 거냐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건 바이 건으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소상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앞에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회 과정에서 뭐 질문이 나온 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지상욱 전 원장 관련해서는 뭐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언론에 보도된 당시에 그 여론조사 용역 예. 관련한 계약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의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여러 버전의 계약서가 네,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뭐 수정을 하셨던 거죠. 예. 계약서 수정이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이 중에 뭐 어떤 건이 그 용역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약서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셨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혜경 씨가 진술한 부분은 지금 지상욱 전 의원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의혹이 조금
다소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명태균 씨와의 관계적인 예. 측면에서 이제 반대되는 뭐 녹취가 공개되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 강혜경 씨 진술에 따르면 네. 그 부분은 용역을 받은 거고 용역 받은 대로 조작 없이 아. 여론조사를 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예. 진술을 하셔가지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욱 전 원장이랑 이제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예.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욱 의원이 그 전 의원이 당시에는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긴 했지만 여의도 연구원과 관계없이 별건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중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달라고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요청을 했을 뿐이고 네. 실제로 그 과정에 어떤 조작이나 불법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강혜경 씨가 조작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분명히 하셨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만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네. 지상욱 전 원장이 부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검찰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비 후보자들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공천대가성과 관련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은 지금 드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은 아마 참고인들 조사 통해 가지고 의혹을 밝혀볼 것 같고요. 앞으로 봐야죠. 뭐 강혜경 씨 진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그 검찰이 포항, 거제 뭐 이런 데도 공천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포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해외 순방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그 이상한 공천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고 이상한 공천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게 바로 그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과 관련된 이강덕 포항시장 그 경선이거든요. 네. 이때도 그러면 여론 조작이 들어갔었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조사의 순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명태균 씨가 그 이제 뭐 공천이라든지 그런 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해서 네. 그것과 관련한 이제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조작까지 뭐 한 경우도 있고 네. 조작을 안 하신 경우도 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예. 조작을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증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검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그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선이랑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 조작 관련해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이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작 여부에 대해서 네. 아마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는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고 나는 돈을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뭐 창원산단에 땅 한 평 산 적 있냐? 그거 갖고 와라. 당신들이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오히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호통을 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명태균 씨가 돈을 받은 게 없습니까? 이분은 사실 계좌로 받을 수는 없어요. 신용불량자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사람의 돈을 어떻게 추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명태균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처의 그 상태도 신용불량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에 뭐 계좌로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서 예. 아마 뭐 계좌 내역이 너무 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친인척이나 이렇게 지인들이나 돈을 뭐 옮긴 정황 자체는 강혜경 씨가 진술을 하긴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명목이었는지 실제로 뭐 돈을 그냥 뭐 소위 뭐 횡령을 하신 건지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아마 검찰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뭐 이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 전까지는 아마 예. 밝히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 진술만으로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일부 돈을 그 빼돌린 의혹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실제로 횡령인지 아닌지 뭐 네. 그런 부분들 아니면 예.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금액을 수수를 한 건지 그것들은 확인을 지금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주변을 상대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예. 아마 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강혜경 수사- 씨 진술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참고인들을 소환한 정황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참고인들 진술 토대로 아마 그 압축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는 지금 현재 열심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이제 주로 현금,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 케이스만 놓고 보면 김영선 의원이 계좌를 불러라 그러면은 강혜경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그러면 강혜경 씨가 그걸 찾아서 현금으로 전달을 하는데 뭐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도 하고 뭐 사무실에 주기도 하고 어디 만나서 전달하기도 하고 주로 현금으로 바꿔서 돈을 주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건데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다른 사람의 계좌를 네, 통해서 입금했을 그렇죠. 개연성.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네.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정도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을 좀 쭉 지켜보면요. 네.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에 일종의 분소 같은 거를 차려가지고 공천관리위원들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관위원들이 반대했는데 공천이 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 명이 있죠.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지사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황상무 전 그 수석이 공천자로 강원도 지사로 공천이 발표됐는데 어쨌든 운동시설로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뭐 강원도 그 지사인 그 저 김진태 지사가 뭐 충성맹세를 하고 뭐 그리고 뭐 공천을 받았다. 뭐 그 내용이 이제 뭐 녹취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그 조사가 창원에서만은 불과하고 또 동부에서 일부 하기는 불과하고 해서 좀 합쳐서 큰 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뭐 문제 제기도 있을 법한데 변호인단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변호사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네. 창원에서 조사를 안 하고 서울에서 조사를 하면 참 반가운 얘기긴 하죠. 반가운 얘기긴 한데 네. 일단 창원에서 뭐 김태열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되는 의혹들 관련해서는 아마 창원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 건이 뭐 다른 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창원지검에서 소화가 안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미 와서 사실 분소를 설치한 그렇습니까?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수사가 확대됐을 때 이게 조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어쨌든 어제 그 화요일에는 대선 관련된 조사를 주로 받으셨지만 월요일에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조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세훈 시장도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김모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모 씨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앞에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김한정 회장은 사실은 그 뭐 본인만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린 거고 오세훈 시장에게 공유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을 김영선 의원과 가서 직접 같이 만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관련돼서도 뭐 상당한 그 조사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는 그 월요일 진술 중에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를 끊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20년 뭐 1월 중하순부터 이제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태균 씨와 관계를 시작하고 한 두어 번 정도 만나고 뭐 관계를 끝냈다라고 하시지만 그와 반대되게 네. 강혜경 씨가 그 보궐선거 직전에 그 선거 캠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만난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시는 부분과 조금 상이한 내용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검찰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실제로 강혜경 씨는 그때 1,000만 원을 왜 빌려달라고 한 겁니까? 김한정 회장에게. 검찰에서 진술도 하셨지만 예. 실제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하셨어요. 예,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지금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 뭐 미래 강 실장이라고 저장된 10월 28일자 네. 문자잖아요. 뭐 회장님 이른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상환 기간이랑 금액이랑 그리고 차용증 써서 매월 이자도 드리겠다. 뭐 제가 뭐 믿을 수 있고 비밀로 해주실 분이 회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하다가 무례를 무릅쓰고 부탁을 드린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금 김한정 회장 쪽에서는 이 문자를 보냈을 때 내가 여론조사를 맡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박으로 뭐 비추어졌다 들렸다 그렇게 네. 느꼈다라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융통을 해주지 않으니 나중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 건들을 밝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자체로 협박이라거나 그렇게 읽히지는 그러게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간청으로 들립니다. 네, 간청으로 예. 들리긴 하고요. 뭐 설사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김한정 회장 측에서 해보자면 네. 김한정 회장 입장은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 모르게 네. 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네. 선의로 예. 그렇게 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문자가 협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 자체로 조금 모순이 된다라고 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가 여러 네. 가지 의혹들을 본인의 녹취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히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굳이 김한정 회장 건 관련해서 이거를 보복을 위해서 이것만 예. 특이하게 할 개연성이 있느냐 예. 이것도 저는 굉장히 조금 적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검찰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실 이 김한정 회장이 실제로 강혜경 씨한테 뭐 강 실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강 실장만 덮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명태균은 죽이되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일종의 회유하는 그런 문답 이게 이런 녹음 파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김한정 회장하고는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그런 그 일종의 그 청원형으로 문자까지 보내고 부탁할 정도로 상당히 관계가 친밀했던 걸로 보여요. 그 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뭐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꺼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한정 회장한테 한 거는 강혜경 씨 굉장히 이제 좀 친하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는 그런 문자 내용으로 보이는데, 근데 김한정 회장은 강혜경 씨한테 네가 덮고 좀 끝내라 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회유 같은 걸 했던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네, 그런 통화 녹취가 존재하고 이게 네. 11월 25일자 뉴스로 보도가 됐었죠. 예. 이게 24년 9월 10일자 녹취록인데요. 24년 9월 10일자. 네, 9월 10일자 예. 녹취록입니다. 예. 이게 이때 그 강혜경 씨한테 김한정 회장이 먼저 전화를 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한 거는 사실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검찰도 강혜경 씨 핸드폰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관련 녹취는 다 들고 네. 계실 거거든요. 예. 다 들고 있을 거라서 그 강혜경 씨 진술과 합쳐가지고 아마 그쪽에 대한 의혹 부분들을 조금 더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만약 오세훈 시장 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다라고 네. 하면 김 회장의 그 인터뷰 발언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유라든지 이런 반대되는 증거들로 압박할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 보이고요. 이외에 검찰이 뭐 다른 정황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네. 그 지금 나오는 이제 김 회장의 오 시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무슨 라고 말씀이세요? 예상은 합니다. 뭐 압박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자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검찰도 네, 그걸 네,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관계로 봤을 그 때는 김한정 회장은 아직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건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서울시 그와 그 김한정 회장과의 뭐 이름이 뭐였죠? 공생 뭐였는데? 예. 공생과 상생연구소. 네, 예. 공생연구소라고 뭐 네. 약어로 부르던데 공생연구소 뭐 인원들이 여러 가지 서울시 산하기관 취직을 했죠. 네, 취업을 하고 그 중에는 뭐 서울시장의 허가도 필요한 그런 건들도 예.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강혜경 씨가 1,000만 원 융통할 만한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회유한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검찰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관계들로 봤을 때 사실 그게 선의로만 본인이 보기 위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거는 결국 왜 하는 거냐면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집단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고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여론조사를 조금 그 선거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선의로 해줬다라고 하면 비공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오세훈 캠프와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크죠, 사실. 안 그러면 사실 그걸 어디다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네. 좀 납득이 안 되죠. 네네네. 뭐 무슨 아무리 자기가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인을 위해서 나 혼자 봐야지라고 해서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리는 만무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낼 것 같아요. 예. 네. 보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는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혼자만 보려고 여론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검찰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저희가 확인했더니 공정과 상생학교입니다. 공정과 공생이 아니라 공정과 상생학교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우리는 무관하다, 서울시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관련자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거 취업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와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회장도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상당히 가까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그 명태균 다이어그램이 쫙 형성이 되는데요. 네. 뭐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저 남쪽에까지 쭉 이어지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그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자기는 주방장 같은 사람이다. 짜장면 만들어 그러면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어 그러면 짬뽕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납품을 받은 대로 납품을 해버리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주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은희 의원도 만들어내고 김진태 지사도 만들어내고 박완수 지사도 만들어내고 거기에는 주요 기법이 여론 조작이었고 이랬던 거 아닌가라고 기자들은 의심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여론 조작이라는 워딩 자체를 보면 네. 사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 결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와의 경선 때처럼 결과 자체를 조금 틀어지게 해서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라는 거의 특성상 그 자료 자체 여러 가지 쿼터들에 대한 신빙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도 사실 선거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조작했다는 측면보다는 네.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명태균 씨가 그걸로 그렇게 관계들을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일부 조작도 들어가고 뭐 조작이 안 된 것들도 있고 네. 거기서의 핵심은 뭐 조작이라기보단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 공천파리를 했느냐 네. 그 부분이 사실 더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뭐 그리거나 뻥튀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부정한 돈 거래가 있다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처벌을 명쾌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관련된 관련자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은희 의원만 하더라도 최은순 그 무죄 대가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심인 건데, 관련해서 보면 당시 경선을 함께 뛰었던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가 그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당시에도 이해훈 후보가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당에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삼았다. 그런데 대선이 같이 펼쳐지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그냥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참았다 이런 건데,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구체적으로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순희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뭐 해당 선거에 대한 뭐 무효 확인이라든지 취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아, 무효 확인.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소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아,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의혹뿐이고 뭐 예.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된 건 아니라서 예. 이게 조금 구체화돼 가지고 기소에 이를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행정 소송들이 줄지어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이제 조사,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대선도 그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대선 같은 대선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 가능합니까? 뭐 법리적으로야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행정소송. 네, 그거를 했을 때 파장이나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 고려를 측이 해야 되는 건가요? 가늠을 해본다면 예. 그런 선택을 실제로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가능은 하다. 네, 법리적으로 봤을 시민단체에 때는 네. 의해서 고발 가능성도, 아니 고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소재기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대선 여론 조작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선 과정에서의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는 홍준표 경선이니까. 네네네네 예. 그 부분이 예.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근데 수 있을 것 당원 명부 같고요. 자체를 네. 처음 넘긴 게 홍준표 시장 측의 뭐 양아들인가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산코자 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 뭐 이런 네네네. 내용이 보도로 확인이 좀 되는데요. 네. 홍준표 시장 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개의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일단은 기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걸로 보이고, 네. 예,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법안들의 그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걸로 보이세요? 일단은 지금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여론 조작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보고는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소위 광을 팔고 다녔다라고 하면 그 돈을 편취한 그 사기도 아마 추가적으로 의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야, 이거 네. 명태균 씨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네네네. 네, 저 딸들한테 사기꾼의 딸로 네. 살게 할 수 없다. 네. 네, 그럴 수는 없다. 뭐 근데 그거는 다 좀 더, 터잡부지 뭐 이랬거든요. 앞으로 사기가 지켜봐야죠. 들어가는 순간 다 터잡분다고 했었는데, 예, 어떻게 할지. 근데 사기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다. 네,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돈거래도 공천을 있었고 중요한 대가로, 거는 예. 이제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 신뢰를 예, 이용해서 예. 금액을 편취를 했다라고 하면 예. 사실 기망행위를 예. 한 걸로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될 여지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사건 일파만파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창원에 또 언제 가십니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찰. 네네. 예,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또 창원에 가서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 근데 강혜경 씨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벌써 11번이나 조사를 이렇게 받고 네. 다른 생업은 일체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 활동 전혀 못 하고 계셔가지고 아,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강혜경 씨를 어떻게 저희가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네.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시민들이 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저희 취재편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조만간 저희도 어떻게든 강혜경 씨 좀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고 그러고 싶은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이른 아침 무려 1시간 6분이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괜찮으셨습니까? 아, 예, 뭐 일단은 언론 보도된 내용들도 많았지만 조금 뭐 제 개인적인 견해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 자체가 그 구시대적인 그 선거 방식에 대해서 그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뭐 이런 구시대적인 악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부산시장, 네. 대구시장, 예, 이 선거 때도 실제로 그 성향 분석 자료를 건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또는 그 박형준 부산시장 여기 선거에도 명태균 씨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명태균 씨의 개입이라는 게 조금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여론조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일단 답변은 드렸고요. 네. 강혜경 씨가 예. 답변은 드렸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아마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강혜경 씨 그렇군요. 스스로가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강혜경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단으로서 지난 화요일 검찰 창원지검 입회 조사를 했던 문건일 변호사님 모셔서 저희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아,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